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바이오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셀트리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번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리가 존재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2번 자리를 향해서 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재 2번 자리 인근에 와 있고요. 2번 자리 위로 갈 확률이 높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전 패턴들을 잘 보시면 공식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고요. 그 이후에 반드시 하락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이 물량들을 소화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오는 패턴을 보이는데요.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장기간 하락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에 매수했던 사람들의 물건을 돈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뺏어가겠죠. 그러면 저가에 매수한 이 물량들을 싸게 팔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올리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포인트, 그 공식이 2번 자리는 항상 넘는다는 거죠. 고점 갔다 추락했다. 2번 자리를 넘어가고요. 이번에도 역시 2번 자리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HLB, 신라젠 같은 경우는 2024년에 굉장히 좋습니다. 24년도부터는 바이오 전성기라고 했잖아요. 전기차로 몰렸던 그 수많은 자금들이 2차 전지에서 바이오 관련주로 온다라고 했잖아요. 2차 전지 관련주를 보유했다가 이제 정말 시간적인 조정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이오가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종목으로 빨리 갈아타야겠다. 그래야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2차 전지에 침체되었던 그 자금들을 빨아들여서 이런 셀트리온이나 HLB 같은 대형 제약 바이오주들이 초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특징들을 잘 보시면, 특히나 이 바이오 관련주들을 보시면 80에서 90% 하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고요. 그런 종목을 사서 모으셔야 된다라고 2023년 내내 말씀드렸죠. 고 바이오랩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대략 90% 가까이까지 하락했었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최근에 멤버십 관련주로 추천을 했고요. 금일 같은 경우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이 고점에서 80에서 90%가 하락을 하게 되면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망했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들과 이 회사의 기술력을 아는 사람들은 과감없이 위기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창출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2023년도에는 바이오 관련주 80에서 90% 하락한 종목들을 유심히 보시고 매수하시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렸죠. 지금 이슈들을 잘 보시면 바이오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2023년 하반기부터 바이오 열풍 분다라고 했죠. 지금 초입부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 대박을 친 게 아닙니다. 2013년 초부터 광풍을 일으키면서 상승을 보이다가 여름에 초대박이 난 거잖아요. 바이오 관련주들이 2차 전지 관련주처럼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워낙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은 기술력, 매출보다 더 중요한 건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크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형주들 중에서도 이 셀트리온이 갑자기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그동안 정말 많이 하락했거든요. 37만원짜리 이 대형주가 13만원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기관들이나 외국인이나 돈이 많은 개인들이나 이런 종목을 바닥권에 매수를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구간에 매수를 했던 주체들을 잘 보시면 개인들은 안 사고요. 대부분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 매수를 했단 말이죠. 최근에는 HLB나 셀트리온 같은 주식을 강남의 자산가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성장이 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평가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 아파트가 25억짜리가 10억 원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 가격적 메리트를 보고 투자를 과감없이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25억짜리 건물이 100억에 나왔어요. 이러면 주춤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관련주, 이 대형주들의 이 투심이 몰리는 이유가 이 가격적 메리트가 엄청 낮기 때문이고 그동안에 열심히 사들였단 말이죠. 그런 이유로 지금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던 것이고, 이 개인들은 여전히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초기에 이거 잠깐 반짝이는 거 아니야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 큰손들이 움직이면 결과는 뻔합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개인들은, 이 큰손들이 투자를 하고 나서 많이 오른 시점부터 천천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다. 개인들은 이렇게 올라갈 동안에 투자를 못합니다. 왜? 고점인 줄 알고 투자를 계속 지연하다가 언제 매수하냐? 에코프로가 150만원을 찍을 때 지금이다라고 매수합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고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저가 영역에 있을 때 뭐 바이오 관련주들이 막 80%, 90% 하락한 종목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셀트리온도 뭐 반토막이 났고, HLB 같은 경우도 반토막이 났고, 이 대형주들도 막 반토막이 났단 말이죠. 그런 가격적 메리트가 있을 때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2차전지처럼 이 고점 가는 거 전부 다 확인하고 이제 1층에서 100층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100층에 매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락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에코프로를 잘 보시면 적어도 이 정도 위치에 있을 때는 매수를 하셔야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바이오 관련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TNR 바이오팩 같은 경우도 멤버십 관련주로 추천드렸죠.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뭐 더 떨어질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금방금방 수익이 나는 것이고요. 잘 보시면 뭐 고점 대비 뭐 80% 막 90%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기술력은 있고 회사가 괜찮은데 시가총액이 낮고 하다 보니까 자산가들이 이런 종목만 산다고요, 지금은. 그래서 어쨌든 이 주식이 사실 투자 같지만 사실은 장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물건을 싸게 저렴하게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이잖아요. 근데 그 저렴한 가격대가 뭐 80%, 90%까지 하락을 했다면 가격대 자체가 워낙 싼 거기 때문에 이게 개인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가 150만원을 꼭 찍어야지 사고 싶지만 자산가들은 이 그래프를 거꾸로 봅니다. 많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현금을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저점이다 싶을 때 지하실까지 내려갔다, 지하 한 10층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유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강세는 제가 보기엔 초기 시점이라고 보이고요. 워낙 오래 쉬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불이 붙었으니까 이 불씨가 잠깐 반짝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시점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HLB 같은 경우도 전고를 향해서 계속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여기가 1번 자리, 여기가 2번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3번 자리 인근인데요. 일단 3번 자리 위로 갔고요. 2번 자리 인근에 와 있어요. 이 자리만 넘어가면 1번 자리를 향해서 가는 거고요. 이제 1번 자리를 진입했다. 그러면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HLB입니다. HLB나 셀트리온, 신라젠 같은 경우는 2024년에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올해죠.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이제는 반도체나 2차전지 관련주는 유행이 지났어요. 그건 옛날에 투자하는 방식이고요. 지금부터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많이 하락해 있고 개미들이 그동안 매수했던 것들을 돈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뺏어갔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들이 보유한 비중이 작고 큰손들이, 자산가들이 보유한 비중이 높다면 그 종목은 결과적으로 크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나 2차전지 관련주보다는 유행 같고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멤버십 관련주로도 이제 추천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요. 금일 같은 경우도 이 새로운 바이오 관련주를 추천드렸습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